지역 시사 흐름의 맥을 경남도민일보가 날로 전해드립니다. 빠바빠빠빠 맥도날드. 경남도민일보가 준비한 대선 특별 기획. 대선 후보들이 내놓은 경남 지역 정책과 공약을 편파적으로 살펴봤습니다. 우리 지역을 살뜰하게 살피는 후보는 누구일까요? 안녕하십니까. 더불어 1호기 이승환입니다. 예, 반갑습니다. 국민을 위한, 국민에 의한 2호기 손주진입니다. 예, 정의로운 진보 3호기 김현수입니다. 자, 대선 후보 경남 지역 정책 공약 검증 두 번째 시간입니다. 오늘은 어쩐지 기분이 좋습니다. 네, 왜 좋습니까? 2022년 2월 22일. 예. 마치 기호 2번을 위한 날 같지 않습니까? 예, 그렇네요. 오늘 방송 컨디션이 괜찮을 것 같습니다. 네, 제가 뭐 오늘 또 손 없는 날인가도 알아봤는데 네. 그건 아니더라고요. 숫자에 집착하는 거 하며 뭐 손이 있니 없니 하는 거 보면 무속 아닙니까, 무속? 또 무슨 또 이런 그런 말씀하십니까? 또 네. 떨어진 소리를. 예. 네, 그러고 보니 투표일인 3월 9일이 우리 네. 심상정 후보 기호 3번도 들어가고 네. 숫자를 더하면 12번 바로 김재현 후보 기호도 들어갑니다. 네, 정의로운 진보 진영에서 길일이지 않습니까? 투표 당일이. 예. 그렇게 따지면 사전 투표를 시작하는 3월 4일은 말씀하신 대로 심상정 후보 기호 3번도 들어가고 예. 곱하면 또 12가 나옵니다. 예. 예. 그 사전 투표 시작 날도 분명 길일인 것 같고 네. 이번 선거에 좀 막판 스퍼트를 붙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진짜 저희가 정책 분석 검증한답시고 앉아가지고 이런 마인드를 하고 있는 거 보니까 한심하기도 하고 부끄럽네요. 네, 오늘은 청년 일자리 정책을 준비했습니다. 이대나 미대녀 이야기가 많이 나오지 않습니까? 네, 네, 이번만큼 20대, 30대 청년 유권자가 아. 부각된 적이 있나 싶습니다. 맞습니다. 네. 그 예전에는 고정 상수에 가까운 50대 이상 보수 지지층을 상대로 그렇죠. 3, 40대 진보 지지층이 어떻게 결집하는가의 선거 향방이 결정됐던 것 같은데 네, 뭐 요즘은 그런 느낌은 전혀 아닙니다. 맞습니다. 그 세대 단위에서 정통적인 어떤 지지층은 이제 어느 정도 좀 상수라고 보고 있는 것 같고요. 어디로 튈지 모르는 20, 30대 유권자 마음을 끌어당기는 게 이번 대선에서 뭐 가장 큰 과제인 것처럼 보이더라고요. 네. 네. 청년 일자리 정책은 크게 세 가지 부분으로 나눠서 정리를 하겠습니다. 네. 예. 먼저 후보들의 인식부터 살피고 네. 청년, 일자리, 그리고 주거 1인 가구 정책과 공약을 짚겠습니다. 네. 네, 그럼 청년 일자리 관련 인식부터 보겠습니다. 네, 이재명 후보입니다. 마음껏 도전할 수 있는 청년 기회 국가를 조성하겠습니다. 청년 기본소득 도입 등 8대 공약, 나중에 8대 공약 쭉 나옵니다. 8대 공약을 중심으로 모든 구조적 문제에 청년과 함께 맞서겠습니다. 그 윤석열 후보의 인식 말씀드리겠습니다. 모두 하두는 저희는 공정입니다. 공정. 예, 공정한 법 집행과 모두가 공감하는 양성평등 실현, 공정한 입시 취업 보장, 일하는 청년 자산 형성 지원으로 끊어진 계층 간의 이동 사다리를 복원한다. 네. 예. 어제 마침 토론이 있었잖아요. 네. 예. 네. 양성평등 얘기가 잠깐 나왔었는데 네. 뭐 케이스 바이 케이스로 하겠다는 얘기로 네. 그럼요. 너무 집단적으로 해결 뭐 해봤자 뭐 별 크게 좋은 것도 없고 뭐 그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네. 아무래도 네. 그 검사 출신이다 보니 네. 케이스 바이 케이스로 신속하게 해결을 하겠다는. 심상정 후보는 공정 그늘에 가려진 우리 사회 불평등과 청년 불안을 살필 거라고 했고요. 네. 최소한의 출발 자금을 사회가 지원하고 국가 재정으로 청년 고용과 세입자를 보호하겠다고 했습니다. 일단 자금이 들어가 있는 게 인상적입니다. 그렇네요. 그럼 안철수 후보 하겠습니다. 그 사실 윤석열 후보가 좀 겹치는 단어가 좀 나오네요. 일단 뭐 대한민국을 청년기의 땅으로 조성하겠다. 네. 그다음에 부서진 계층 이동의 사다리를 복원하는
아까 윤석열 후보는 사다리를 복원한다고 했는데 복원하는 수준을 넘어서 예. 더 튼튼하고 넓은 계층 이동을 위해서 계단을 만들겠다. 예, 계단을 구축하겠다 이렇게 했습니다. 유권자 입장에서 보기에는 안철수 후보 약속이 더 튼튼해 보이네요. 그럼요. 사실 사다리가 좀 올라가기가 겁내는 사람들이 많거든요. 무섭죠. 예. 조금 불안하죠. 예, 그보다 더 튼튼한 계단. 근데 이 정의로운 진보가 보기에는 다 거기서 거기 같은 게 김재현 후보를 한번 보셔야 됩니다. 이거를 안에서 오르락 내리락 할 게 아니라 수도권 해체, 네. 대학 서열화 해체, 네. 비정규직 철폐와 노동권 보장 등 불평등의 악순환 고리를 끊을 것이고 또 면피용 청년 달래기 정책이 아니라 현실적인 대책을 내겠다고 했습니다. 예. 그러니까 지금 현실적 대책을 마련해서 말씀해 주셔야 되는데 수도권 나중에 나오겠죠. 해체가 뭐 대학 서열화 해체 이게 좀 현실적으로 이게 대책이 저번에 제가 그 되는 거예요. 후보에 대한 어떤 그 충분한 이해 없이 함부로 그런 시비를 걸었다가 우리 그 사모기가 김재현 후보의 추진력을 몰아서 하는 얘기다 라는 지적을 제가 바로 받아들이고 예. 네, 다음으로는 청년 일자리 구체적으로 한번 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재명 후보입니다. 만 19세에서 29세 청년 기본소득 연 100만 원. 기본소득은 뭐 이재명 후보의 어떤 트레이드 마크죠. 네. 예. 자, 그 다음에 보면은 1,000만 원 이내 저리 대출하는 청년 기본 금융. 예. 뭔가 어떤 벌이나 취업 이전에 청년들에게 급한 돈들을 어떤 일정 규모의 급한 예. 돈을 구하기 되게 어렵잖아요. 예. 그런 청년들을 대상으로 아주 저리로 이런 친구들이 대출이 어렵다 보니까는 이금융, 예. 사금융을 또 쓰는 경우들이 왕왕 있어서 그 빚의 악순환을 겪는 경우가 많은데 그런 부분에 대한 어떤 대책을 말씀드리는 거고 실제 경기도 지사 그 하는 중에도 이런 소액 그 저금리 대출로 어떤 저소득층에게 큰 호응을 얻은 바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냥 예. 선언하는 게 아니라 했던 겁니다. 했던 거. 아. 이미 효과를 충분히 보고 있는. 저는 이거는 좀 네. 저희 후보는 아니지만 네. 저도 공감을 하는 게 당장 일단 저 같은 경우도 직장을 구했을 때 지금의 사회에 이제 합격했다는 소식을 들었을 때 제일 크게 걱정을 했던 게 당장 보증금이 없어서 그렇죠. 집을 못 구하는데 저야 뭐 부모님이 못 해주셔서 어떻게든 했지만 네. 만약 그렇지 못한 청년들이라면 그렇죠. 이거는 취직을 해도 큰 문제고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좀 필요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오늘 정의로운 진보 사모기가 말이 통하네요. 따로 또 같이로 가겠습니다. 자, 그 다음 공약이 공공기관 고용 의무 비율을 3%에서 5%로 단계적 상향하겠다고 했고 네. 또 뭐 비슷한 공약인데 청년 고용률을 5%포인트 향상시키겠다. 네. 근데 이 구체적으로 숫자로 이렇게 이제 목표를 제시한 거고 예. 뭐 이런 게 뭐 그냥 숫자대로 되는 건 아니잖아요. 그렇죠. 어쨌든 많이 하겠다라는 뜻으로 그냥 네. 받아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국민 내일 배움 카드 쇄신이라고 했는데요. 국민 내일 배움 카드 아시나요 혹시? 그 일종의 직업을 구하시는 구직 단계에 있는 분들이 국가의 지원을 받고 기술이나 이런 거를 배울 수 있는 어떤 그런 제도, 바우처 제도 같은 건데요. 네. 이게 이제 쇄신이라고 돼 있길래 이게 뭐가 얼마나 문제라서 쇄신이라고 공약을 걸었지 해서 제가 조금 봤는데 조금 그 배울 수 있는 과목이나 이게 조금 제한적이고 좀 더 폭넓게 해야 된다. 그 다음에 그 지원하는 금액도 조금 더 늘려야 된다라는 의미에서 이 공약이 들어간 것 같더라고요. 예. 그리고 군인 병사 월급 200만 원 지급하겠습니다. 와. 이러면 하사보다 월급 많겠습니다. 병사가. 전 그것까지 모르겠습니다. 하사가 뭐가 중요합니까? 병사가 중요합니까? 하사가 중요합니까? 와, 진짜. 자, 그리고 학점 비례 등록금제 도입이라는 공약이 있는데요. 이건 저는 개인적으로 동의하지 않습니다.
지금 이 공약은 그 20학 점 들은 사람은 돈 많이 내고 이런 건 아닙니까 혹시? 그런 것 같아요. 뭐 그게 10학 맞겠네요. 10학 점 들으면 그만큼 네네. 네. 이렇게 제가 그 학점이 안 좋아서 예. 지레 겁을 먹어요. 찬성합니다. 예. 우리 후보를 제가 의심했네요. 아, 자, 우리 국민의힘 윤석열 후보. 자, 청년도약 계좌 국가가 연 최대 250만 원을 보좌합니다. 아까 그 청년기본소득이 연 100만 원인데 1년에 250을 줍니다. 네. 네. 금액부터 차이가 확 나죠. 좋네요. 근데 또 이제 뭐 이렇게만 주는 게 아니고 그다음 또 취약계층이 이제 구직 지원할 때는 월 50만 원씩 네. 최대 8개월 동안 이렇게 지원을 해주기로 했습니다. 네. 아 그리고 이제 지역별 맞춤형 매칭 시스템을 구축해가지고 청년도약 베이스 캠프도 이렇게 지역 특화에 맞춰가지고 이렇게 만들어야 됩니다. 이게 전국적으로 이렇게 일률적으로 똑같이 만들면 안 됩니다. 이게 뭔가 담긴 내용은 잘 모르고 다급하게 뭔가 조합하는 듯한 느낌이 있긴 한데 아닙니다. 오해죠 오해. 아, 제가 싫어하는 단어 중 하나가 맞춤형인데 제가 그 얘기를 하고 싶었습니다. 예. 이게 뭔가 모든 게- 정확한 뭔가 개념이 없을 때 맞춤형이라고 하잖아요. 아, 우리나라 이게 사회주의도 아니고 모든 게 다 똑같이 갈 수 없습니다. 지역에 따라 이게 특색별로 이렇게 따로따로 이렇게 맞춤형으로 가야죠. 예. 그리고 그다음에 입시제도 항상 입시할 때마다 이렇게 그 참 바쁩니다. 저희 그 우리 배우자도 이제 이쪽 관련 일을 하고 있지만 입시제도 이게 워낙 이렇게 바뀌고 이러니까 좀 많이 힘들어합니다. 그래서 입시제도 제가 학생들을 좀 옆에서 보고 있는데 좀 단순화해야 됩니다. 그다음에 취업 비리 이거 차단해야 됩니다. 예, 그 보면 또 이 귀족 노조 뭐 해가지고 뭐 그 직장 막 물려주고 이 청년들 일자리가 자꾸 없습니다. 그래서 이 취업 비리 같은 경우 차단해야 됩니다. 귀족 노조. 저는 저는 지금 거기서 들은 이야기를 저 얼마 전에 유세장에서 들은 이야기 하는 겁니다. 지금 귀족 노조 때문에 취업 제 입장으로서는 이거는 예. 저 안 됩니다 이거는. 저는 유세장에서 들은 이야기를 그대로 옮기는 겁니다. 그 귀족 노조 때문에 청년들이 일자리가 줄어들고 있다. 저는 그렇게. 괜히 여기에 말이 섞이기 싫습니다. 그 다음에 이거 마지막 나온 거는 이거는 제가 좀 그런 게 지하철이 이 동네 없어가지고 지하철 전기권 버스 한승대 뭐 사용하도록 개선하겠다는데 이거는 저는 더럽고 앵꼬바사에서 따로 다뤄야 될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이건 제가 뭐 모르겠습니다. 우리가 지하철을 갖고 환승을 해본 적이 없어가지고 그럼 지역 특화형, 뭐 지역별 맞춤형 이런 거는 참. 되고 나서 생각하겠다는 거 아닌지. 그렇죠. 네. 그 말을 하고 싶었습니다. 되고 나서 천천히 생각해볼게. 약간 이런 느낌이 있기는 합니다. 그 정의당은 뭐 100만 원, 200만 원 이런 게 아니고 20살 청년 기초자산 3천만 원 지급. 네. 졌습니다. 졌다. 이거 뭐 거의 뭐 짱 1년치 먹으십시오. 짱. 1년치 대기업 신입사원 연봉을 그냥 바로 주는 건데. 근데 저 같은 경우는 이제 좀 20살이 지나버려가지고 그렇네요. 저 청년인데 예. 근데 그런 걸 또 대비해서 촘촘하게 예. 대책을 내놨는데 21살부터 그 29살까지 매년 300만 원을 한시 지급하도록 했습니다. 그러면 어차피 많이 된다고 해도 저는 또 1년 넘어가지 않습니까? 1년 정도 받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렇네요. 예. 그러면은 뭐 만약에 한 살이면 예. 300만 원을 9년 정도 받을 수 있고 예. 그렇죠. 음. 야, 근데 그래도 예. 저는 억울하지 않습니다. 우리 미래 예. 세대에게 그 다음이 국가 일자리 보장제인데 이거는 뭐 멱살 잡고 취업을 시켜주겠다 이런 거지 않겠습니까? 근데 국가에서 무조건 일자리를 보장을 해준다는 말은 예. 좀 그 고용주 입장에서는 무조건 일자리를 보장해준다고 이렇게 갖다 넣어주면 그 쓰는 입장에서는 또 인재를 써야 되는데 아무나 갖다 이렇게 넣어주는 거 아닙니까? 지금 우리 청소년들 무시하시는 겁니까? 아무나라니. 지금 아무나라는 거는 예, 전 저런 게 그 윤석열 후보 캠프의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저 캠프 관계자 아니고 혹시 고용주를 먼저 생각하는 저런 태도 저하고는 맞지 않습니다. 네. 그리고 지방 국립대 무상교육. 네. 근데 저는 지방 국립대를 안 나와서 이거는 좀 잘 모르겠습니다. 아니 저 지방 국립대 나온 사람 여기 있는데 저 학교 다닐 때 싸게 다녔거든요. 네. 원래도 좀 싸지 않습니까? 예, 꼭 그렇게 무상으로 안 해도 그래서 이제 학자금 대출 50%를 또 감면해 줍니다. 뭐.
저는 아직도 학자금 대출이 있기 때문에 아, 50% 이거 감면 되게 큰 거라고 생각합니다. 아 그러고 보니까 우리 사목이가 약간씩 핀트가 안 맞네요. 저 약간 끼어 있는. 이쪽에 분노를 해야 될 지금 상황인 것 같은데. 그리고 이제 취준생이랑 전역자 120만 명에게 연간 70만 원을 지급합니다. 예. 그리고 비정규직 노동자 평등 수당, 자발적 퇴사자 구직급여 최대 3회 지급 이렇게 노동자를 또 챙기는 정책도 원래 있습니다. 자발적 퇴사하면 그 구직급여가 안 나오거든요. 예. 공고사직 이대에 나오는데 아 이 자발적 퇴직자에게 그렇죠. 뭐 그리고 비정규직 노동자 평등 수당은 뭐 우리 이재명 후보는 예. 비정규직 그 급여가 예. 정규직보다 높아야 된다라는 예. 말씀을 한 적이 있습니다. 예. 네, 참고해 주세요. 정의당으로서는 당연한 그 개념이기 때문에 당연한 굳이- 개념을 저희가 생색낸다고요? 예. 알겠습니다. 제가 또 입시 전문가하고 같이 사는 사람으로서 또 예. 안철수 국민의당에서는 또 처음에 딱 내세운 게 PPL 아닙니까? 삐 처리 부탁드립니다. 알겠습니다. 그 대입 이야기를 먼저 꺼냈는데 네. 수시하고 특별 전형을 폐지해야 된다. 그러고 보니까 예. 이번 대선에서는 교육 관련 정책이 전반적으로 조금 적은 것 같긴 합니다. 따로 네. 이렇게 묶어 나오는 게 안 보이는 건 그렇네요. 예. 예. 이게 그 사실 그 수시 특별 전형에 해가지고 또 사교육 열풍이 더 많이 불어가지고 이거는 근데 수시 없어지면 예. 돈 많은 사람이 더 좋은 대학 많이 갈 겁니다. 저희는 우리 학예고사는 예. 한 방에 이렇게 하는 거라서 그래도 우리 학예고사 때는 이 지역 학교에서 10명씩은 서울대학교 이렇게 막 갔거든요. 예, 수능으로 가면 그 소득이 더 많은 집 애가 더 좋은 대학 간다는 통계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학예고사로 예. 만들어야지. 그리고 저 같은 경우는 수시가 없었으면 대학 못 갔습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좀 뭔가 그래도 그 가까운 시기에 이야기를 자꾸 들어야 되는데 네. 자꾸 50년 전 얘기를 역시 안철수 후보는 40대 50대를 대표. 참 미안합니다. 이 청년 일자리 이야기죠. 네. 예. 예. 그리고 법조 인력 충원을 다양화하겠다. 이거 뭐 로스쿨 뭐 이야기를 지금 하는 것 같은데 뭐 로스쿨도 하고 뭐 따로 또 뭐 사법고시도 만들겠다. 뭐 그런 쪽 이야기인 것 같습니다. 그다음에 일단 그 이것도 토론회에서 들은 내용인데 그 사법고시 관련해서 윤석열 후보는 반대 입장을 공개적으로 밝힌 바 있고 이재명 후보는 사법고시 제도가 조금 부활될 필요가 있다라고 말한 적이 있습니다. 예. 네. 그렇죠. 그다음에 의학 전문 대학원을 폐지하겠다. 뭐 의사 아닙니까? 의사 입장에서 딱 제대로 이렇게 봤을 겁니다. 의학 전문 대학원 폐지하겠다. 그다음에 아까도 말했지만 그 국민의힘 윤석열 후보가 아까 뭐 울산 그 귀족노조 이야기를 저번에 양산에서 그렇게 이야기를 했는데 안철수 국민의당 후보도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고용 세습, 채용 청탁 금지법으로 현대판 음서 제도를 타파하겠다. 그다음에 청년 일자리인데 자꾸 좀 약간은 좀 이야기가 좀 한데 동일연금제 통합국민연금법을 제정하겠다. 이런데 이거는 뭐 저번에 1차 토론회에서 우리 나머지 후보님들이 같이 이 개정에 동참하기로 네. 약속을 그때 하셨죠. 맞습니다. 어쨌든 그 청년들이 국민연금 관련해서는 혜택을 보기가 좀 어렵잖아요. 예. 그렇죠. 그런 예. 부분에 대해서 이제 보완을 하는 정책이기 때문에 뭐 고갈된다는 예. 것 때문에 그런 점이 있으니까 그거는 뭐 그렇다고 제가 보겠습니다. 그다음에 준모병제 도입, 네. 전문 부사관 군병력의 50%까지 확대를 하겠다. 그러니까 사병 위주가 아니라 이제 전문 부사관 위주로 군병력을 확대를 하겠다. 네. 뭐 그렇게 이야기했고요. 그다음에 국방의 의무를 마치면 사회 진출 지원금 1,000만 원을 주겠다. 이거는 조금 아까 남성 심상정 의원하고 비슷하지 않나요? 비슷한데 조금 이제 남성 유권자들을 의식한 그런 것 같습니다. 예, 김재현 후보는 그렇게 뭔가 다 짜잘짜잘하게 얘기를 하시는데 크게 얘기를 굵직굵직하니까, 하십니다. 예. 예. 호연지기. 아까 우리가 제가 예전에 잠시 간과했던 예. 그 능력이죠. 예. 그 산업 전환을 빌미로 한 해고 금지, 네. 국가 책임 청년 일자리 보장제 도입, 그 청년 일자리 은행 설립, 성평등 임금 공시제 시행, 특성화고 현장 실습 내실화, 청소년 노동 보호법 제정,
고졸 노동자 차별 해소, 청년 이직 준비급여 지급 딱 깔끔하게 떨어지지 않습니까? 이게 어떻게 해소할지가 이제 중요한데 그거는 다음에 말씀드리겠습니다. 아까 이제 그 심상정 후보하고 겹치는 정책이 국가 책임 청년 일자리 보장제가 좀 비슷하죠. 예. 네. 다음은 주거와 1인 가구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사목이 제일 관심이 많을 것 같아요. 1인 가구. 현재 1인 가구지 않습니까? 1인 가구입니다. 이재명 후보 공약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주택 대량 공급 물량의 상당 부분은 청년에게 배정하겠습니다. 아. 상당 부분입니다. 상당 부분. 부분. 예. 예. 현재 우리 사회에서 청년들이 그 자기 집을 구한다는 거에 대해서는 거의 자포자기 수준이잖아요. 예. 예. 뭐 제가 이렇게 말씀드리지만 저도 남 얘기할 때가 아니긴 한데 하여튼 그 정도로 어렵다라는 거죠. 그런 네. 부분에서 뭔가 청년을 대상으로 공급하는 정책은 우리 이재명 후보뿐만이 아니라 다른 후보들도 고민을 할 수밖에 없는 내용일 것 같습니다. 그리고 무주택자 생애 최초 주택 구입 때 금융 제한을 완화한다 했습니다. 국민의힘 윤석열 후보 청년 원가 주택 30만 가구 공급하겠다. 근데 원가가 얼마인지는 아직까지 밝히지는 않았습니다. 어제 토론회도 보니까 자꾸 공시지가 이야기를 하던데 네. 공시지가와 실거래가는 천지 차이죠. 네, 그리고 본인 내는 세금을 잘 모르시더라고요. 예, 예.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심상정 후보가 가르쳐 주더라고요. 심상정 후보 똑똑해. 역세권 첫집 주택 20만 가구 공급. 이 역은 여기서 말하는 역세권은 저 지하철역을 말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예, 여기는 지하철이 없어서 예. 한물의 마산 역세권 이런 얘기하면은 부끄러워집니다. 예. 예. 일단 50만 가구 확보했네요. 예. 좀 더 쓰실 생각 없나요? 그다음에 이제 주택담보대출 비율을 확대하겠다. 네. 그냥 예. 집 맡기고 그냥 돈 많이 빌려가세요. 이겁니다. 예. 이자 내면서 예. 어쨌든 그 돈은 빌려줄 대출을 기반으로 해서 그 공급을 확대하는 그 기조는 국민의힘의 뭐 정통적인 네. 방법이니까. 예. 그렇죠. 다음은 정의당 심상정 후보 보겠습니다. 심상정 후보는 독립청년 주거급여 기준을 60% 이하로 확대를 하고 또 보증금 제로 청년 공공 임대를 공급하고 1인 최저 주거 면적을 그 25제곱미터로 상향하겠다고 했습니다. 근데 뭐 1인 최저 주거 면적 이거는 한 8평, 8평. 한참 뭐 신문에도 나왔던 적이 많은데 진짜 뭐 너무 작게 말도 안 되게 작은 게 이제 표준으로 나왔었는데 이거를 상향한다는 거는 삶의 질을 올리는 상당히 좋은 공약이라고 생각합니다. 네, 그건 필요합니다. 그러니까 네. 그 말도 안 되는 좁은 공간이라는 거는 애초에 그러니까 사람 주거 환경을 생각하기보다는 단순히 임대 사업을 위해서 만든 공간이잖아요. 그래서 어떤 그런 쾌적함 같은 걸 보장할 수가 없죠.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한 어떤 규제, 제도 보완은 필요한 것 같고요. 기존에 있는 건 다 없애야 됩니까 그러면? 뭐 어떤 거요? 작은 거. 예. 그리고 그 보증금 제로 청년 공공임대 공급은 아까 보증금 마련이 어려워서 힘들었다는 사무기 얘기를 네. 떠올리면 꼭 필요한 거네요. 이것도. 예, 이거는 사회에 첫 발을 내딛는 청년에게 희망이 되는 음. 임대라고 생각합니다. 자, 안철수 국민의당 후보입니다. 토지 임대부 청년 안심주택 50만 가구. 야. 앞에도 뭐 예. 그 윤석열 후보 윤석열 원가 후보는 주택 다 더해서 30만, 50만. 역세권 첫집 20만 합쳐서 청년 안심주택 50만. 예. 제 생각에 컨설팅 받는 데가 비슷한가? 그렇죠. 똑같이 하면 안 되고. 사다리하고도 좀 예, 겹치는 그러니까 거고. 똑같이 하면은 안 되고 조금 약간 느낌이 그렇긴 한데. 예. 입시에도 단순화도 그렇고. 근데 하기야 당 이름이 아. 벌써 뭐 이해합시다. 자, 예. 쭉. 예. 그다음에 이제 그 땅이 좁은데 어디다 집을 다 짓단 말입니까? 그러니까 도심 초고층 주상복합형 청년 캠퍼스를 공급을 하겠다. 그러니까 막 위로 쌓아올려야죠. 위로. 그러면 이거는 밑에는 학교고 위에는 집이고 이런 겁니다. 주학 복합.
그렇게 돼요. 네. 그럼 위로 쌓으려야죠. 네. 학교에서 각각 얼마 줬습니까? 자다 일어나서 수업 갔다가 집에 가서 또 자고 그러면 나오고 그러면. 굳이 캠퍼스가 있어야 되긴 한데 없는 학교를 또 만들어야 된다는 건. 그래 저는 네. 사이버 대학 만들면 안 됩니까? 이럴 바에는. 자, 그다음에 45년입니다. 초장기로 모기지론 천천히 45년 동안 이렇게 갚으면 됩니다. 그냥 45년. 예, 김재현 후보는 공공택지 개발해서 이제 무주택 청년에게 집 사용권을 주겠다고 했습니다. 네. 그리고 지역 주치의 제도를 도입하고 청년 스트레스 센터를 건립해서 1인 가구 등의 상담을 지원하겠다고 했습니다. 자 그러면 대선 후보 청년 일자리 정책은 뭐 이 정도로 정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후보들 공약 집이 책으로 나와 있잖아요. 네. 네. 그때 얼마나 보시는지 모르겠는데 그 저희 경남도민일보의 요 기획을 담당했던 기자들이 그런 공약 그리고 공약이 충분하지 않으면은 후보들이 평소에 했던 인터뷰 그다음에 토론회에서 했던 말 이런 것들을 종합해서 이렇게 막 추려서 어떤 정책 공약들을 정리를 했더라고요. 네. 좀 솔직히 이런 거 보는 거 별로 안 좋아한다는 거 압니다. 아는데 그래도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그냥 저희처럼 가볍게 이런 게 있구나. 그럼요. 예, 이 정도로만 그냥 편하게 들어주시면 좋겠어요. 오디오북이 아니고 오디오 공약집입니다. 그러니까 편안하게 뭐 일하시면서 들으시면 됩니다. 네. 어제도 이야기했지만 아까 그 예. 이재명 후보 인식이 너무 추상적이라고 말씀드렸는데 네. 다 읽고 나서 보니까 인식이 가장 제일 기억에 남는 것 같습니다. 각 후보마다 어떤 인식을 가지고 있는지가 이 사람이 좀 방향성이 보이니까 네. 그 뭐 구체적인 공약도 좋지만 어떤 인식을 가지고 있는지만 봐도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저는 지금까지 김현수였습니다. 예, 이승환이었습니다. 예, 국민이 키운 손유진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더불어 이승환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